영화 친구의 스포일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영화를 꼭 먼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비크랭크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친구입니다. 영화 친구는 2001년 3월에 개봉하여 당시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관객 수 800만을 기록하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저 또한 당시 극장에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가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도 영화지만 세기말이 갓 지난 당시 환경도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간략 스토리입니다. 영화 속 화자 상택은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낸 네 친구에 대해 회상합니다. 깡패 아버지를 둔 준석, 장의사집 아들 동수, 까불이 중호, 그리고 화자 상택. 이렇게 넷은 어릴 적부터 함께 놀고 함께 생활하는 친한 친구들입니다. 중학교는 각자 따로 다녔지만 고등학생이 되어 다시 뭉치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넷이서 영화관에 갔다가 상택이가 타 학교 학생들에게 구타를 당하자 준석과 동수, 중호는 일당백으로 상택이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의도야 어찌되었든 준석과 동수는 퇴학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친구들은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깡패 생활을 시작한 준석과 동수. 준석은 아버지 부하였던 코수연 밑으로 들어가고 동수는 깜빵에 갔다 와 준석 조직과 대척점에 있는 상고니파에 들어갑니다. 이로써 그나마 색이 비슷했던 친구 준석과 동수는 갈라지게 되고 이는 훗날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계기가 됩니다. 준석은 동수를 설득해 어떻게든 조직적 싸움을 멈추려 하지만 동수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준석이 가고 나서 생각을 고쳐먹은 동수는 준석과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서지만 그 길을 가던 중 자신의 부하 은기와 준석의 부하에 의해 살해당하고 맙니다. 준석은 구차한 변명 없이 자신이 암살을 지시했노라 법적 진술을 하고 사형대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4명의 친구가 어릴 적부터 함께 놀았던 것은 맞지만 이상하게도 상택은 동수랑 이야기를 하는 씬이 없습니다. 상택은 준석과 친한 모습을 보이고 대조적으로 동수와 중호가 좀 더 친한 모습을 보이죠. 넷 모두와 이야기하는 친구는 아마 중호 하나뿐일 겁니다. 이렇게 고작 4명의 친구가 모여도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죠. 하물며 대립하는 조직에 있는 둘, 준석과 동수는 서로가 서로에게 말 못할 많은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친구이면서 대립도 해야 하는 긴장감 있는 모습을 영화는 멋지게 연출하였는데요. 그중 가장 좋은 장면은 바로 이 씬일 겁니다. 깡패들이 양복점에서 옷을 입고 복구하는 모습이 조금은 의아한데요. 준석은 상택이가 곧 미국 유학길에 오르니 친구들끼리 모여 송별회를 하자며 동수를 초대합니다. 하지만 준석에게 컴플렉스가 있는 동수는 거절의 의사를 넌지시 보이는데요. 단순 컴플렉스의 기인에 동수가 이 초대를 거절한 것은 아닐 겁니다. 좀 더 정확히는 준석과 상택은 친했을지 모르지만 동수는 상택과 그다지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죠. 이를 모르는 준석은 동수도 제 마음과 같을 것이라 동수를 초대한 것에 동수는 또 한 번 속이 상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택이 때문에 동수는 퇴학을 당했음에도 상택은 준석에게만 찾아와 일종의 사과를 했을 뿐 동수에게는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죠. 어쩌면 상택 또한 동수를 준석의 시다바리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준석과 잘 풀면 동수와 자동으로 잘 풀릴 거라 생각한 것이죠. 동수는 준석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줄 알고 말입니다. 이에 동수는 상택과 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동수는 이제 어른이 되어 준석에게 조금도 밀리지 않습니다. 준석과 동수의 대화를 자세히 보시면 이 장면은 초점 이동샷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주인공을 한 샷에 잡고는 있지만 이야기를 주도하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집중되고 그 시간만큼 상대방은 흐리게 보이게 됩니다. 즉 동수와 준석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기싸움은 해도 이때까지는 동수도 준석과 완전히 척을 치려 하진 않았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초점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서로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는 있지만 둘은 거울을 앞에 두고 서로 같은 방향을 보며 서 있습니다. 즉 둘은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비슷한 사람이란 것이죠. 만약 거울을 보며 서로 대화하지 않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다면 이 장면은 더욱 긴장감이 돌았을 겁니다. 한 명을 제안을 하고 있고 한 명은 거절을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씬이 영화 후반에 등장하지요. 준석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오해한 동수는 준석과 마주보며 대립합니다. 기싸움을 하긴 했지만 양복점 씬에서는 둘이 한 샷 안에 함께 잡혀 있었던 것에 반해 하와이 대립씬에서는 한 샷에 묶이지 않습니다. 서로 그만큼 틀어졌다는 거겠죠. 그리고 둘은 서로를 마주하며 끊임없이 대립합니다. 그것이 정말 죽음에 이르게 될지 동수는 몰랐겠지만 말이죠.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던 것이 과연 준석이 동수를 진짜로 죽이려 했느냐 였을 겁니다. 저 또한 극장을 나오며 영화 제목이 친구인데 설마 친구를 죽이라 시켰겠느냐며 의문을 가졌고 함께 관람한 친구들 또한 그것은 아닐 거라며 준석을 편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영화 친구는 이렇게 하나의 상황이 두 갈래로 해석될 수 있는 씬들이
많이 있는데요. 곽경택 감독 또한 불필요한 오해가 될 수 있는 장면의 경우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준석에게 면회 가는 상택이 택시를 타고 가는 씬이 있는데 이때 상택이 개인 택시 하나 내려면 얼마나 필요한지를 기사에게 묻는 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갠슬에 상택이가 준석에게 동수를 죽여달라 부탁한 것처럼 오해될까 없앴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장면 때문이겠죠. 정말이지 찌기 뿌리고 싶은 놈이 있으면 내가 찌기 줄게. 그러고 내 나중에 내가 늙어갖고 끝날지 못하게 됐으니까 그때 내 개인 택시 한 대만 빼줄래? 또 오해를 낳을 수 있었던 장면 중 하나가 동수가 상곤으로부터 칼을 받고 다음 나오는 씬에서 준석의 아버지가 죽은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겠지만 갠슬의 동수가 준석의 아버지를 해한 것이 아닐까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대신 이런 중의적인 장면들이 멋지게 해석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준석이 상택과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습은 마치 사형대로 걸어가는 모습처럼 묘사되기도 하였죠. 어린 준석에게 상곤이 태워줄까라는 말을 했을 때 준석은 아니예 하고 거절하는데요. 이 또한 상곤이 말하는 태워줄까라는 말은 내 밑으로 들어올래? 라는 말로 가름되고 또한 준석의 아니에는 네 밑으로는 안 들어갈 끼다 라는 표현으로 읽히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은 성인이 되어서 실제로 재현됩니다. 상고는 내심 준석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약을 제공했지만 준석은 아버지의 직속 부하 일명 코스연 밑으로 들어가죠. 준석을 놓친 상고는 껑 대신 아리라고 준석의 친구 동수를 캐스팅하는데요. 동수의 환심을 사기 위해 칼과 돈을 동수에게 주며 필요할 끼다 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돈이 필요할 거라는 건지 칼이 필요할 거라는 건지 아님 둘 다인지 정말 멋진 중의법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후 장면에서 준석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쓸데없는 오해를 낳기도 했지만 말이죠. 영화 친구 안에 삽입된 음악들 또한 상당히 중의적으로 해석되는데요. 진숙이 부른 연극이 끝난 후라는 노래는 다분히 상택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음악 소리도 시끄럽게 돌아가던 세트도 모두 멈추고 정적만이 남았다는 가사처럼 친구들의 허탈한 싸움이 끝난 후 상택은 혼자 남아 친구들을 회상하죠. 시끄러운 음악 소리란 어쩌면 친구들 간의 다툼일 수도 있고 이들이 함께 영화관을 향해 뛸 때 나왔던 Bad Case of Loving You와 같은 음악일 수도 있겠죠. 참고로 Bad Case of Loving You의 노래 가사는 사랑하고 싶다, 이는 약으로 치료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인데요. 이는 친구 셋이 동시에 사랑에 빠진 진숙을 향한 감정일 겁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결국 다들 각자 다른 생각을 품고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길을 갑니다. 준석이 부르는 My Way처럼 말이죠.